김진태 교수님이시고 교수님은 그 92년에 그때 당시에는 유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현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정보통신개발팀 출발해서 하여튼 SK CNC 태스크, SK 인포섹을 거쳐서 현재 그 보안 전문 기업인 SK 실더스에 근무 중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거의 한 30여 년간 SK 관계사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해오셨고 그 IT 서비스 관리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SK에서 한 30년 동안 정보 시스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통합 서비스 데스크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오늘 주제도 IT 서비스 데스크와 챗봇 RPA입니다. SK 관계사는 통합 서비스 데스크를 99년에 만들면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IT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챗봇과 RPA를 적용하게 됐고요.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T 서비스 데스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RPA, 챗봇, AI는 IT 서비스 데스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IT 서비스 데스크에 적용했던 RPA, 챗봇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IT 서비스 데스크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4가지 현상들은 아마도 지금 학생분들도 사회에 나가면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용자로서 겪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ERP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2시간째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전화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PC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다 자기 문제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PC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 지가 몇 시간이 되는데 당장 PT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 세 번째는 보면 이게 어떤 팀에서 이게 지점 공사를 해야 되는데 PC는 뭐 이쪽 팀에다 이야기해야 되고 레이는 또 네트워크 업체에 직접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분산된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작업이 안 되는 경우. 마지막 2가지는 보면 IT 부서의 문제인데 이게 IT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IT 서비스를 현업에 해주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게 IT 서비스 데스크가 만들어지기 전의 현상입니다. 이게 보면 이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MIS들은 범용 소프트웨어가 달라가지고 내부 같은 데 이렇게 문제를 쳐가지고 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나름대로 임직원들을 위해서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뭐 명칭은 다르지만 헬프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통합해서 IT 서비스 데스크라고 해서 SK 쪽에다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 이슈들을 다 정리해 보면 IT 요청이나 이게 장애에 대해서 오너십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서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접수부터 해결까지 이렇게 전부 해결되는 과정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오너십이 없는 문제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보통은 헬프데스크나 이런 서비스데스크라고 말하는 조직이 있지만 업무 시간에만 이게 서비스가 됩니다. 근무 외 시간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공백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현업 사용자가 자기가 안 되는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PC든 네트워크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택 포인트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분석해서 장애 요인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안 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스톱 IT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이게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사용자들이 IT 자산을 사용하면서 불편이 생길 때 이를 접수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주는 통합 IT 상담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IT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IT 서비스 이슈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데이터의 통합 관리도 되고 접수 창구도 이 IT 서비스 데스크로 단일화되고 이 서비스 데스크에 전화를 하면 이 문제가 PC인지 네트워크인지 어플리케이션인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중단 서비스. 요거는 비근무 시간대에도 당직자들이 있어서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콜을 받아주고 그 안 되는 서비스를 재개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접수 수단도 기존에는 전화로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접수를 받게 되고요.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요즘은 이제 챗봇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원스톱 IT 서비스로 해서 IT 서비스 데스크가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지금 학생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IT 서비스 데스크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럼 IT 서비스 데스크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나? 과거에 메타그룹에서 만든 여러 다이아그램입니다. 크게 보면 아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는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쪽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만 전달을 하면 여기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까지 해주는 이런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IT 서비스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티어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티어가 사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 퍼스트 티어가 스팍 아웃소스 헬프 데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IT 서비스 데스크 영역입니다. 근데 IT 서비스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나 어플리케이션, PC 모든 문제를 다 알 수 있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조치를 하지만 모르는 좀 더 뎁스 있는 문제들은 레벨 2로 넘어가야 됩니다. 레벨 2로 가게 되면 이 영역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랜 아니면 개발자, 네트워크,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 전문가들로 나눠진 조직은 어떻게 보면 사내 IT 부서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받게 되면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의 어떤 운영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다음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밴드 쪽입니다. 네트워크나 뭐 서버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제품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레벨 3에 있는 밴드 쪽 스페셜리스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티어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은 레벨 2나 레벨 3까지 본인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레벨 1에 있는 서비스 데스크로만 요청을 하면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는 모바일이나 텔레폰, 팩스, 이메일, 웹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필요한 요청이나 아니면 자기가 뭐 업무를 하다가 안 되는 PC 관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데스크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서비스 데스크는 이걸 확인해서 서비스 데스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조치를 해서 완결을 시켜주고 안 되는 경우에는 세컨 레벨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겨줬을 때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ITSM 시스템 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접수부터 해결, 그리고 만족도 확인하는 부분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ITSM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게 통계 분석이 되고 이 통계를 기점으로 해서 사용자와 어떤 상담하시는 부분 그리고 세컨 쪽에 있는 엑스퍼트 쪽으로 필요한 레포트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ITSM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질문한 게 일반적으로 그 개인 PC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시스템 버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버그가 나왔을 때는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해결을 못하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엑스포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엑스포트 쪽에서 하는 일이 그 버그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경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변경 관리를 하고 그러면 변경이 다 됐으면 실제로 운영하는 서버 쪽으로 이렇게 릴리스가 배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표에
First Contact Resolution, Problem Management, Request Management 밑에 서비스 레벨 KM 모든 프로세스가 이 안에서 운영되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ITSM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최전방에는 IT 서비스 데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의 방향이 흐름이 아마 똑같이 보일 겁니다. 사용자가 있고 채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 있는 부분이 콜 시스템과 ITSM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콜이나 아니면 보이스메일이나 팩스, 이메일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시스템은 사용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교환기를 통해서 자동 응답이 나왔고 자동 응답에 따라 갖고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콜들이 누가 해결하면 제일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분배가 돼가지고 상담 그룹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상담원들은 서비스 데스크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데스크 인력이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모든 부분이 종료가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전문가 그룹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요 이관이라고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접수, 이관, 해결이 되면 해결 내역이 다시 사용자한테 해결됐다는 통보가 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있는 ITSM 시스템 안에 다 로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TSM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상담 이력을 관리한다고 단순하게 보면 되겠지만 처음 접수부터 해결까지 모든 타임 스탬프가 한 레코드 안에 다 찍히게 됩니다. 이 타임 스탬프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보면 헬프데스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이게 엑셀에 적어놓고 나중에 되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이렇게 데이터화돼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데이터베이스 중에 보면 상담 이력이 있고 날리지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상담 이력은 방금 말씀드린 접수한 내력들의 이력이 모두 모이는 것이고요. KM은 그 이력들을 FAQ 형태로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놓는 DB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나중에 챗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AI의 인풋이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보면 이 상담원들이 모든 상담 내역은 녹취가 됩니다. 그 녹취 데이터 자체도 나중에 AI 챗봇을 만들게 되면 인풋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전장표에 있던 시스템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면 PBX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교환기입니다. 그리고 CTI라는 거는 PBX라는 대로 사용자의 문의가 들어오면 이 문의를 분석해 가지고 적당한 상담원한테 스킬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라우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IVR은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보이스 리스판스로 해서 음성 멘트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상담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 놓은 ITSM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 녹취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내용들은 조치해졌던 모든 내용들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보통 이제 콜센터에서 녹취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정명으로 많이 쓰지만 저희는 이거를 다시 정제해서 교육 자료로 쓰고 아니면 평가 툴로도 쓰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향후에 AI 챗봇을 구축할 때 이렇게 인풋 자료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KM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이라 하면 아마도 이렇게 윈도우상에서도 원격 지원 기능이 있을 겁니다. 다른 PC에 원격 접속해서 그 PC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저희 이제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상담원들이 사용자가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그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그 증상 자체를 직접 보고 조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격 접속을 할 때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접속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받냐.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사내에서 IT 부서에서 현업 부서를 지원할 때는
SLA라고 하는 어떤 협약이라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가 다른 전문 회사로부터 이렇게 IT 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을 때는 SLA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따라 가지고 이 IT 서비스 데스크가 했던 성과들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수기로 기록해서 하냐 그게 아니고 모든 기록들이 워크플로우에 저장이 되면서 타임 스탬프가 찍히기 때문에 이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이 평가 지표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우측에 있는 IT 서비스 데스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가용성이나 뭐 이런 유저 스포트 영역의 지표들입니다. 가용성이라 하면 어떤 시스템이 개인 PC의 장애가 아니고 예를 들어 ERP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사용자가 ERP가 안 된다고 접수한 게 7시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ERP 전문가한테 이 부분을 이관해서 해결한 시간이 8시입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은 가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용성 측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퍼포먼스 데이터라는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네트워크의 리스폰스 타임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IT 서비스 데스크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모니터링 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측정이 돼서 SL 시스템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서비스 데스크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들 중에 한 80% 정도가 이게 IT 서비스 데스크에 있는 타임 스탬프, 데이터 레코드의 타임 스탬프로 가지고 계산해서 SL 레포팅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고 보면 IT 서비스 데스크는 그 1차 해결률, 통화 성공률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통화 성공률은 이게 받은 인입된 문의 중에 상담원이 IT 서비스 데스크 상담원이 이렇게 받았던 그 수의 비율입니다. 1차 해결률은 상담원이 접수해서 직접 해결했던 비율이고요. 근데 두 개가 중요한 거는 통화 성공률인 빨리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1차 해결률은 상담원이 받아서 거기서 직접 해결해 줘버리면 해결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데스크의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SLN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는 이런 거기 품질 항목도 품질 지표도 디파인되어 있고 이게 대한 계산식, 목표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 이 모든 게 문서로 디파인되어 있는 게 SLA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아웃소싱하는 회사에 가면 많이들 접하실 거고요. 아웃소싱을 안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서 뭐 내부 IT 부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런 지표들은 다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K 쪽에서는 한 20년 동안 지금 IT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사례를 보면 도입 이후에 1차 해결의 추이입니다. 보통은 과거에는 이렇게 2000년대에 보면 굉장히 낮았다가 현재는 한 75% 이상을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직접 조치를 해주고 끝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좀 언급했던 원격 지원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리 시간도 보면 10분 내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비율 자체가 과거에는 60%, 이제 8%였다가 지금은 90%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평균 장애 처리 시간도 과거에는 19분 정도 걸리던 게 지금 5분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IT 서비스 데스크의 효과나 효용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원스톱 서비스가 주는 개념 자체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고 이게 1차에서 많은 부분을 서비스 데스크에서 처리해 주다 보면 지금 학생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다 보면 아까 티어드 모델에서 아마 1차 서비스 데스크라기보다는 2차 엑스퍼트가 될 겁니다. 그럼 1차 서비스 데스크에서 사용자 문의들을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다 보면 2차에 개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민원성 업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에 전념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생산성 높은 어떤 전문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런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효과인데요. 이게 보통은 시스템 장애라는 게 요즘은 서버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 툴들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운영자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쓰다가 안 되면 사실상은 그게 장애거든요. 근데 각 개인 PC의 문제 같으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장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조그만 문제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뭐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IT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전체 문제로 인식이 되면 빨리 담당자들이 그걸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지가 늦어지면 그만큼 빨리 조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사용자들이 문의하고 들어오는 이런 상담 콜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지하는 방법은 최초 접수하신 분 PC 정상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냐 이렇게 보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동일 현상이면 이건 거의 장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 명이 영향을 받는. 두 번째는 이분이 문의를 했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과거에 이런 증상이 굉장히 큰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판명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증상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데스크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게 되면 관련된 어떤 ERP 시스템 쪽의 문제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 ERP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쪽 서버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전부 한꺼번에 SMS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파악이 되면 빨리 임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IT 서비스 데스크가 장애를 인지하는 앞단에 있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